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비대위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책임이 참 크죠. 예. 특히 이제 치안 공백 상황을 만들어놨다라고 비난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을 예. 정도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역시 이 정부의 실패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건 좀 지나친 예. 확대라고 보고요. 당시에 치안 공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국이라든가 5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거를 모으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른 그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책임 소재 문제를 놓고 지금 네.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의견이 다양해요. 예.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도 예. 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 상황이라든가 그 경찰청장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법적 권리가. 그런 마련에서는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하튼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 이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이제 더더군다나 사실은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 당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역시 지금 빨리 어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이 국민적 분노가 좀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당의 그 합의는 일단 선수사,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자 쪽으로 많이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대강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여당은? 그렇습니다. 네네. 이 지금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 6개월인데요. 좀 종합적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30% 안팎, 그러니까 그렇죠. 저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원인이 참 일단 이제 그냥 외생적 변수를 보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경제 전문가도 나오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그 아주 굉장히 나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 저희는 특히 이제 그 지난 정권으로부터 천조의 국가 부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생에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성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생 특위 구성도 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신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진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고 그런 마련에서 사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등에서 아직도 대선을 좀 불복하고 있다. 이제 6개월, 진짜 내일이면 6개월인데 탄핵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오고 거기가 민주당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외생적인 변수를 빼면 제일 큰 지지율 저하의 원인은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169석의 그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 집회까지 거침없이 하는 상황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 들자면 상당히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저희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많고 저 MBC랑 저희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막 왜곡이라든가 또는 저희는 그때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수사도 의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배역까지 쓰면서 이것을 마치 드라마 찍듯이 이렇게 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시청자들이 참 호도되기 쉽게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뭐 MBC만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예.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언론 환경이 저희한테 우호적이지 예. 못한 것 이 점도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저희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야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편의 전체 구도나 네. 일간지의 구도나 봤을 때 네. 결코 언론 환경은 여당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야당이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이건 네. 지금 뭐 논쟁거리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김 의원님은 어떤 대통령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이 지지율 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어떤 구조에 갇히면 지지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진짜 그 대선을 승복하지 않는 169석에 예. 그 입법 횡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실 말씀드리면 검수완박 같은 것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면 사실 저렇게 무리해서 입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런 그 거대 야당과 기울어진 언론 환경은 저희가 이 구조의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실책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은 전혀 어떤 그 큰 요인,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일주일 전에 불과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요. 네네, 또 맞습니다. 외교 논란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은 큰 실책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이태원 예. 참사는 정말 국민적인 슬픔이지만 그것을 전후로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 이런 그런 증거는 없고요. 예. 딱 30% 선에서 이렇게 블로킹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태원 이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세월호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부분도 예. 있고요. 대통령께서 뭐 6번이나 분향소도 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뭐 이런 종교 집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그 사죄의 말씀도 드렸고 굉장히 진정성을 보이면서 빠르게 문책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시고 있고 예. 또 수사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는 그래도 정말 슬픈 사건이지만 빠르게 대처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여쭤봤냐면은 지금 6개월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네. 어떤 이 행정이나 여러 가지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많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다 보면 전체 부분에서 지금 부정적 평가가 높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너무 어떤 관대한 평가가 아닌지 좀 여쭤보는 건데요. 관대하다.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처음 출발부터 예. 사실은 정말 신승이었거든요. 그런 말은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봐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경제가 확 좋아지면 이제 경제가 중요하죠. 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출발 박빙이었다는 그건 외생적 변수인데 네. 거기서 받은 지지율도 한 20% 이상을 지금 깎아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네.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이제 대개 선거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70%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은 빼고 표를 개봉을 하니까 예. 그 있는 그대로 예.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는 흔히 무응답층이라든가 이런 게 30-40% 잡힙니다. 예. 그럴 때 저희 당 지지자들은 저희 당 지지자들대로 뭉쳐 있고 예.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뭉쳐 있고 때문에 아직도 저는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려면 예. 우리 당이 정말 잘해서 정부도 정말 잘해서 차기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 예.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다시 참사 수습 방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지 네.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원인 규명이라든가 또 이제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대책 예. 부분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고요. 예. 이제 당은 사실 이제 입법 활동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태원 TF팀을 구성을 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오후 2시에 이제 TF팀이 먼저 용산 경찰청을 방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비대가 4시에 이제 그 참사 현장도 직접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과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을 갖고 입법화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예. 이제 입법화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번 과정 중에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 예. 또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예. 등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제 그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예. 수 없도록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에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네. 이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 지금 전가하기 위해서 경찰 실무자들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네.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치안 부분은 최종 책임이 경찰인 건 너무 잘 아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부터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봐도 뭐 용산 경찰청장이라든가 뭐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너무 많이 나와요. 예. 무슨 저녁을 뭐 예. 설렁탕을 뭐 먹고 뭐 현장 근처에서 뛰어가도 10분이면 갈 예. 거를 걸어가도 뭐 뒷짐을 짚고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예. 차를 타고 거기를 가고 이게 도저히 그리고 보고 체계도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나머지에 대한 판단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 경찰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예. 싶어요. 이태원 파출소에 계셨던 그 20여 분의 파출소에 근무하셨던 당시 경찰들은 예.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떴던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의 그 노력이 정말 그냥 물거품이 될 정도로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화가 나셨고 예.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휘 체계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일벌 백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당시 119에 또는 112에 보고됐던 시민들의 그 제보라든가 예. 신고를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전부 다 공개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감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찰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55곳에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에도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요. 네네. 용산구청, 그다음에 네. 지휘라인,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부터 네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네. 이런 또 동시적 시스템의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저희가 이제 국가 안전 재난 시스템을 사실은 매 정부가 다 예.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매 정권에서 대형 참사들이 사실은 늘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참사는 글쎄 정말 이렇게 예견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예,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경계를 했어야 맞고 미리 예고된 행사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100번 사죄해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담화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요. 예. 또 앞으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송구하시는 말씀이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입장으로 그렇죠. 여당은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뭐 저기 주의 체계 안에도 없었던 사람한테 뭐 너 나가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예.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뭐 야당이나 우리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예. 정말 국가의 공백, 치안 공백뿐만이 아니라 인사 공백도 굉장히 심각해요. 예. 이제 성수대교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뭐 경질해버리면 바로 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후임자를 찾더라도 뭐 2달, 석 달 뭐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도 첫 내각을 구성하는 데만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6개월이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뿐이 없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뭐 여쭤볼 네. 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차기 당권 경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보시기에. 뭐 차기 정책이- 당권 경제,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한 10여 분 정도가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비대위에서는 그 전에 조직 정비하려고 조강특위 하고 있고요. 예. 그저 당무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회사에서도 주총을 하기 전에 예. 주주명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아, 있거든요. 예. 아까 제가 좀 빼먹은 거 아,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저희 당의 지금 지지율이 낮은 저희 예. 내부적인 문제로는 예. 저희가 69개의 사고지구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그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 차제에 조직도 재정비하면 저희는 민주당보다 현역 의원 수도 적고 사고지구당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걷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비되고 하면 지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